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두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7일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러 협력 심화 우려 수준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방북 등 북러 관계 심화는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We thought that President Putin's visit was just the latest manifestation of this deeply disturbing and growing partnership. We are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s both in Europe and in the Indo-Pacific. 그러면서 현재 유일한 대응 방안은 억지력 배가와 제재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never take off the table the fact that the door to dialogue and a better path remains open, bu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I think we have no choice but to double down on our deterrent capabilitie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또 한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는 물론 미한이 삼국 공조를 증대하는 한편 더 광범위하게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을 촉진하는 이들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억지 역량을 강화해 북한은 물론 점증하는 북러 협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안타깝게도 우리가 북한 정부로부터 받은 유일한 대답은 미사일 발사와 기타 도발적인 행동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종전선언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한국전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히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평양의 카운터파트들과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한이 삼국 공조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This unprecedented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eoul, Tokyo, and Washington directly redounds to American national interests and our values. I think that's what will ensure that we prevail in the competition and maintain our interests and values. 한편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영내 동맹 및 파트너와 전례 없는 수준의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사례를 기록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상호 방위 조약과 미한 동맹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현재 우리는 북러 간 새로운 관계에 관한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미한 동맹은 북러 관계보다 분명히 훨씬 더 강력하다면서 특히 한반도에는 2만 8천 명의 병력이 주둔돼 있고 미한 양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사이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Nothing like that exist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So I don't think we should be too alarmed by the Putin visit to Pyongyang and the new defense treaty that the two countries have signed, because we don't really know yet how significant it will b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과 선언은 미한 동맹의 힘과 결속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한 양국은 빈틈없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새로운 북러 구도의 행위에 겁먹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줘야 하며 미한 연합 억제력은 강력하고 두 동맹은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이 모든 잠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 역시 북러의 조약 체결이나 위협에 과잉 반응할 필요 없이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ason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acting this way is because they are weak, they are desperate, they fear the ROK-US alliance, and they're also envious of the ROK-US alliance. They know how strong the ROK-US alliance is, so we should not overreact. That said, we must continue to sustain a high level of readiness to deter any action by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or U.S. interests in the region.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의 부산 개항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미국의 26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으로 20세기 초 그의 외교 정책의 특징은 그가 자주 사용한 문구 부드럽게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라는 말에 잘 드러난다고 말해 루스벨트함의 부산 개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과시한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한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 시행 합의와 최근 샹그릴라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며 해상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 방어 훈련 등이 진행된다고 한국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난 주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티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참가합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 미국과 한국의 NCG 핵협의 그룹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확장 억제를 개선하며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과의 공동 방위는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주류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을 묻는 VOA의 질문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가 충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 그룹 NCG를 통해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으며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미한 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획기적인 확장 억제 공약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군사 지원을 중심으로 한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자체 핵무장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며 독자 핵무장을 위한 핵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러 협력 심화에 따른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 내 핵무장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take very seriously how dire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and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not a solution. And we do have allies who have nuclear weapons, so this is not unprecedented. Of course, we value non-proliferation, but nuclear non-proliferation in Asia has been a huge success for China and North Korea, but not for,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반면에 한국 정부의 정책은 자체 핵무장이 아니며 여전히 미국의 방위 공약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outh Korean security is still heavily hedging on an American backing, and if you lost that completely, in South Korea, if they lost that completely, they'd be losing a lot more than they might gain from a small nuclear arsenal. And that's why things like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s bureaucratic as that is, as slow as the Americans are to kind of push technology to our closest allies, but still, that's still the best way to proceed.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석자는 냉전 당시 소련이 미국 도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퍼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토에 확장 억제를 제공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연계하는 집단 방위 선언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유조선 3척이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를 살펴본 결과 북한 유조선 금진강 2호와 금운산호가 각각 한반도 동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북한 유조선 신평 11호는 북한 서해에서 남하한 뒤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뱃머리를 동쪽, 즉 대한해협 방향으로 틀었는데 전리로 볼 때 제주도 남해상과 대한해협을 거쳐 한반도 동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운항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한반도 동해를 운항 중이거나 동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목적지가 북한 동해 항구이거나 또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한 서해를 출발한 유조선이 굳이 큰 반원을 그리며 반대쪽 동해로 갈 가능성이 적은 만큼 유조선의 최종 목적지는 러시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각국의 전파 교란을 관리하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최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성항법 장치 GPS 신호 교란 공격과 관련해 북한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ITU 대변인은 27일 BOA에 한국이 전파 헌장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이후 ITU는 북한에 접촉해 해당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전파 교란을 철폐하며 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은 회답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ITU와 IMO,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대사가 미국은 계속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유엔 안보리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7일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미국은 납북자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능한 모든 기회에 납치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황준국 유엔 대사는 북한 정권은 모든 한국인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등을 송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에 책임을 질 때까지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조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납북자 문제는 과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과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북한은 종결되지 않은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보다 넓은 시각에서 결정을 내릴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나토의 32개 회원국 대사들은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리터 총리를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결정했으며 리터 차기 사무총장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10월 1일 공식 취임합니다. 리터 총리는 임명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자신이 나토 사무총장이 되는 건 엄청난 영광이며 나토 동맹은 우리 집단 방위의 초석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히고 이 조직을 이끄는 건 가볍지 않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차기 나토 사무총장은 중도 우파 성향의 정치인으로 2010년부터 네덜란드 총리로 재직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연되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26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의 지원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장애물이 제거됐으며 병목 현상이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필요한 군수품 공급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스라엘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는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적들과 대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보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 26일 군 일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진입하는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후안 호세 수니가 전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하는 쿠데타 병력은 26일 오후 3시쯤 탱크와 장갑차 등을 앞세워 대통령궁이 있는 무리오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이어 수니가 장군은 이 자리에서 수년 동안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면서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수니가 장군과 대면해 군 통수권자로서 이 같은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어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볼리비아가 군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했으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과 내각은 굳건히 서 있다고 말하고 군 지휘부 3명을 즉각 교체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궁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고 시민들은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으며 쿠데타군은 오후 6시쯤 무리오 광장을 떠나면서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수니가 장군은 이날 저녁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대한 비공개 첫 재판이 26일 열렸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이날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에 삭발한 모습으로 출석했으며 법원은 취재 기자들에게 재판 전 몇 분간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명도 잠시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지만 대화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대한 이날 재판은 지난해 3월 29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지 15개월 만이며 FSB는 당시 취재차 우랄 산맥 지역인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해 식당에 있던 그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그가 미국 정부를 위해 스베르드롭스크에서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군수업체 우랄바곤자보드의 비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러시아 외무부의 승인을 받고 취재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엠마 터커 수석 편집장은 성명을 통해 그의 구금은 자유 언론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크렘린궁이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 시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